어떤 도장은 찍히는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빼앗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원.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주. 그 옆에는 눈을 감고 있는 82살 노인의 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장을 본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 도장은 이렇게 찍히면 안 되는 겁니다. 평생을 문서와 함께 살아온 한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 그 한마디가 감춰진 3년의 거짓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가을, 박말순 할머니는 81살이었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서울 은평구에 3층짜리 빌라 한 채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외아들 내외와 손녀 서연. 그것이 할머니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추석, 며느리 강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좋은 요양원이 많대요.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계시고. 할머니는 대답 없이 송편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들 준혁 씨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6 손녀 서연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지만 뭐가 좋은 건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열흘 뒤 할머니는 경기도 광주의 햇살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며느리 미정 씨는 약속대로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과일과 약과를 들고.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효부로 통했습니다. 반면 서연은 출판사 신입이라 야근이 잦았고 한 달에 한 번 오면 많이 오는 편이었습니다. 2022년 봄 미정 씨의 방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거의 매일. 그녀는 할머니 방에서 문을 닫고 한두 시간씩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보호사 김 씨가 방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고 며느리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인주와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문을 닫으며 할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천장을 향해 떠 있는 텅 빈 눈이었습니다. 그의 여름 서연이 오랜만에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누구니?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나야. 서연이. 2초 후 할머니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서연이. 눈이 침침해서 못 알아봤네. 서연은 웃었지만 그 순간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포도를 드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도장 있잖아. 그거 어디 뒀더라? 도장이요? 무슨 도장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포도를 드셨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은 것처럼.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층 창문에 할머니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도장 무슨 도장? 그 질문은 바쁜 일상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서연은 그 답을 알게 됩니다. 너무 늦게. 2023년 초봄 서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라. 할 얘기가 있어. 아버지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부모님 집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 미정 씨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미정 씨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재산 정리한 거야. 빌라 명의도 바꾸고 통장 관리도 우리가 하기로 했어. 서연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서, 예금 위임장, 재산관리 동의서. 모든 서류에 할머니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당연하지.
어머니가 직접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셨어. 미정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기억이 안 좋으신데 이런 결정을 직접 하셨다고요? 치매는 아니야. 가끔 깜빡하시는 거지. 어머니가 당신 재산 정리하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셨어. 서연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류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022년 4월, 6월, 9월. 미정 씨가 요양원에 자주 드나들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저 할머니한테 직접 여쭤볼게요. 서연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서연아. 미정 씨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 힘들게 하지 마. 다 끝난 일이야. 어머니도 편하게 계시고 싶어 하셔. 서연은 어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야위셨습니다.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엔 알아보셨습니다. 서연이 왔네. 서연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이랑 통장 엄마한테 다 주신 거 맞아요? 할머니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뭐라고? 서류에 도장 찍으신 거요. 할머니가 직접 하신 거 맞아요? 할머니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니? 그 한마디에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장을 찍었는지조차. 할머니. 서연아, 할머니가 뭘 한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고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그날 이후 매주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류 이야기, 도장 이야기, 며느리가 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때로는 같은 질문을 두세 번 하셨습니다. 서연이 방금 한 말을 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니? 서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아지신 거예요? 작년보다 훨씬 심해지신 것 같은데. 간호사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작년 봄부터 갑자기 나빠지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무슨 일 있었어요? 간호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글쎄요, 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 김 씨를 찾아갔습니다. 작년에 할머니 방에서 서류와 도장을 받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나세요? 어머니가 할머니 방에서 서류 정리하던 거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가족 일이잖아요. 할머니가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만 알려주세요. 김 씨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어떻게요? 눈을 뜨고 계셨는데 아무것도 안 보시는 것 같았어요. 멍하게. 김 씨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서연은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작년에 할머니 방에서 서류 작성한 기록 있나요? CCTV 같은 거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보호자예요. 손녀인데요.
법적 보호자는 따님, 며느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다는 것, 그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어머니입니다. 서류에는 할머니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니? 할머니의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 할머니, 자신의 전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할머니.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27의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요양원 재산 탈취, 노인 서류 위조, 인지능력 저하 증여 무효. 검색 결과는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은 서연의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다녔습니다.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서류에 본인 도장이 찍혀 있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당시 인지능력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서연은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할머니의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박종술 법무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집 등기를 맡겼던 분이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종술 법무사님 계신가요? 접니다만 누구시죠? 저 박말순 할머니 손녀예요. 은평구 빌라 등기해 주셨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사장님 댁. 기억나요. 무슨 일이시죠? 서연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요양원 입소, 갑자기 나타난 서류들, 할머니의 기억상실. 박 법무사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서연은 어머니 몰래 복사해둔 서류를 들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박종술 법무사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50년 넘게 문서를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증여계약서, 위임장, 동의서, 돋보기를 꺼내 도장이 찍힌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가요? 이 도장 말이요. 박 법무사가 도장 찍힌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도장이라는 게 사람마다 찍는 버릇이 있어요. 힘주는 방향, 기울기, 인주 묻히는 양. 오래 보면 다 보여요.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도장은 박 사장님 댁 도장 맞아요. 내가 20년 전에 등기할 때 봤던 그 도장. 그럼 뭐가 문제예요? 박 법무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찍은 사람이 달라요. 서연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이 찍으셨으면 여기가 더 눌려야 해요. 오른손 엄지 힘이 약하셔서 항상 왼쪽으로 기울었거든. 근데 이건 너무 반듯해요. 힘도 고르고. 박 법무사가 서연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 도장은 어르신이 안 찍으셨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문서 감정 받아야지요. 필적 감정처럼 인형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방법은 있어요. 박 법무사가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가씨, 할머니 지키고 싶으면 끝까지 가야 해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박 법무사의 도움으로 서연은 인형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2달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서연은 다른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요양원 CCTV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여전히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서연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요양보호사 김 씨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김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해야 해요. 어려워요. 할머니가 억울하게 당하셨어요. 선생님도 그날 보셨잖아요. 할머니 눈이 어땠는지. 김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 4월 15일이었어요. 그날 며느리분이 오셨을 때 어르신이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던 시간이었어요. 수면제요? 어르신이 그 무렵 잠을 못 주무셔서 처방받으셨거든요. 오후 2시쯤 드시면 서너 시간은 깊이 주무셨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시간에 서류가 작성된 거예요? 저도 확실히는 몰라요. 근데 그날 며느리분이 나가실 때 서류 봉투 들고 계셨어요. 김 씨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진료 기록을 떼어봤습니다. 손녀 자격으로 신청하니 시간이 걸렸지만 가능했습니다. 기록에는 2022년 3월부터 수면 유도제가 처방되어 있었습니다. 복용 시간은 매일 오후 2시. 서류에 찍힌 날짜와 시간을 대조했습니다. 4월 15일 오후 3시 22분. 할머니가 약을 먹고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오래된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맡겨두셨던 통장 사본이 서랍 깊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계좌번호로 은행에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직계가족이라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내역을 보는 순간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22년 5월 3천만 원 출금, 6월 5천만 원 출금, 9월 2천만 원 출금, 모두 같은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수신자 이름은 강미정, 어머니였습니다. 빌라 등기부등본도 떼어봤습니다. 2022년 7월 소유자가 박말순에서 박준혁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 어머니일 게 뻔했습니다. 서연은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인형 감정 의뢰서, 진료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등기부등본. 얇은 파일이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파일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의 다 됐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요즘 뭐하고 다니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왜요? 할머니 통장 내역 떼어봤다며? 은행에서 연락 왔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다 가족 위해서 한 일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서연은 부모님 집으로 불려갔습니다. 거실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연이 모아둔 서류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의 방을 뒤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부모를 의심하는 거야? 할머니 재산 탐내서 이러는 거지? 저는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진실?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하신 일이야. 당신 재산 정리하시겠다고, 우리한테 맡기시겠다고. 그게 진실이야. 서연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분명히 말해둘게. 이 일 더 파고들면 너도 가만 안 둬. 가족 사이에 소송하면 누가 손가락질 받겠니? 생각 잘해. 서연은 서류를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가 돌았습니다. 서연이가 할머니 재산 노리고 부모한테 대든다. 효도는커녕 집안 망신시키는 아이. 명절에 얼굴 비추던 이모, 고모들이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네 엄마가 할머니 얼마나 잘 모셨는데. 서연은 해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어머니의 말이 먼저 퍼진 뒤였습니다. 회사에도 영향이 미쳤습니다. 어머니가 출판사에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상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집안일 좀 정리하고 와. 당분간 휴직해.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다고. 서연이 달려갔을 때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링거를 맞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서연을 보았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할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할머니가 왜 미안해요? 할머니가 정신이 없어서 너한테 짐만 대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할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연아, 너 여기서 뭐하니? 할머니 뵈러 왔어요. 됐어. 나가봐. 내가 볼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어머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할머니의 손이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지마. 말로는 못하지만 눈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 안 물러나요. 끝까지 갈 거예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조금만 버텨, 할머니. 조금만. 2달 후 인형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법무사가 전화했습니다. 아가씨, 됐어요. 감정 결과 나왔어요. 서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도장은 본인 거 맞아요. 근데 날인 방식이 본인 습관과 완전히 달라요. 타인이 날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어요. 사문서 위조, 횡령. 다 성립해요. 서연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CCTV도 압수되었습니다. 한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계자분들 모시고 조사 결과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요양원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서연 아버지, 어머니, 요양원 원장과 담당 간호사, 박 법무사, 그리고 담당 형사. 어머니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을 보며 코웃음까지 쳤습니다. 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인형 감정 결과입니다. 서류에 찍힌 도장은 피해자 박말순 씨 소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날인 습관 분석 결과 본인이 직접 찍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다음은 요양원 CCTV입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2022년 4월 15일 오후 3시 18분. 할머니 방 앞 복도. 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들고 방에서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간호사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장면.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진료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후 2시에 수면 유도제를 복용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서류에 서명하거나 날이 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추적 결과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해자 계좌에서 총 1억 원이 피의자 강미정 씨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체 시점은 모두 위임장 날인 이후입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라고요. 형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미정 씨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탈했습니다. 형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머니 잘 모시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할머니. 재판은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강미정 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습니다.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은 모두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빌라는 다시 할머니 명의로 돌아왔고 횡령된 1억 원도 전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재판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서연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 뒤 서연이 할머니의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8, 출판사 편집자가 83살 할머니의 보호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창밖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산을 좋아하셨습니다. 서연아, 저 산 봐라. 예쁘다. 네, 할머니. 예뻐요. 할머니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어떤 날은 서연을 알아보시고 어떤 날은 못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매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함께 창밖을 보았습니다. 3년 후 서연은 31살이 되었습니다. 출판사에 복직해서 이제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할머니 요양원에 들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86이 되셨습니다. 몸은 더 약해지셨지만 표정은 평온해지셨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눈빛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서연이 요양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아. 네, 할머니. 고마워. 서연은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고맙다고. 우리 서연이.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서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는 1년 전부터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많은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짧은 안부 문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미움을 붙들고 있기엔 서연의 삶이 너무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출소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서연은 찾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구나. 도장 하나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도장 하나를 알아본 사람 덕분에 끝난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끝, 평범한 저녁 풍경, 그 평범함이 지금은 가장 소중했습니다.